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늘 뵙는다고 전화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여러분을 뵙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뵙고 싶은 생각이 종종 지나가곤 합니다. 오늘은 간염과 식이요법. 간은 제가 이미 기본적인 정상적인 생리작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대충 처삼촌 벌초하듯 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서 궁금하면은 정상적인 간은 기본적으로 무슨 일을 우리 몸에서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누구지? 우리 피부입니다. 피부가 첫 번째로 가장 큰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큰 장기인 간이 병이 들었어요. 예. 어떤 병이 들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오늘 들어보시고, 그러면 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근치가 되며 만성일 경우에는 어떤 합병증이 오며 처음으로 병이 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싸움에서 승리를 대대적으로 쟁취함으로써 일생 동안 시달리며 고생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아주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특별히 간장 질환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오늘은 깊이 파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충 어떤 종류의 간염 바이러스가 있으며 초기에 발병이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며 만성으로 넘어갔을 때에 합병증이 왔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간이 병들면은 다른 질병도 치료되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 돌고 있죠. 간에 병이 들면은 병 낫기를 기대하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간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아주 많고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간을 보호하며 간 질환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하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면 많은 축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간염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바이러스로 인한 간염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간염의 종류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게 붙여져 있습니다. 간염에는 바이러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D도 있고 E도 있고 G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하던 어떤 바이러스의 이름으로 인한 간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간염이 오고 앱스타인-바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도 오고 또 여러분 감기나 독감 후에 한 번 감염되면은 피곤하거나 열만 나면은 열꽃처럼 피어오르는 입가장 자리에 감염이 되어 있는 단순
그 바이러스라고 해서 herpes simplex 바이러스라고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아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우선 A하고 B하고 C만 가장 많으니까 추려서 대충 그게 무슨 간염인지 우선 간염 A형 간염 하면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거는 대개는 이 위생 관념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 대변에 그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가 음식물에 접촉이 된다든가 물에 감염이 된다든가 이래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먹거리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그릇 포켓 모든 식당 이런 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으로서 이거는 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다고 보아야 할 정도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감염이 되며 굉장히 심하게 아픕니다. 그 다음에 아주 황달이 아주 심하게 오면서 정말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급성기에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혹가다 생명을 잃는 특이 체질을 갖고 약한 사람은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가 있지만 만성으로 넘어가서 일생 동안 고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심하게 앓고 그 A형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고 껐더니 이겨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B형 간염은 참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급성기에 항체를 형성하여 병을 너끈히 이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경우가 꽤 많은 B형 간염입니다. 이 급성기는 처음 한 6개월을 급성기라고 합니다. 그때에 승부가 결정이 되면은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간염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는 간염은 요즘에 제가 참 대충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며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려면은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이 어떠해야 한다고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이 B형 바이러스에 항원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싸워주는 T 림파구가 있기 때문에 주로 T 림파구가 바이러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항원에 대해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주 껐떡할 거 없이 병을 급성기에서 완전히 싸워서 승리를 거두며 일생 동안 만성으로 눌어붙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우리 면역을 튼튼하게 보존하며 이런 병균이 들어왔을 때에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급성기에 우리의 타액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액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의 타액을 인하여 쉐딩, 분비가 되기 때문에 타액이 접촉되는 데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남자의 정액, 여자의 질에 흐르는 분비액에 바이러스가 또 쉐딩,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병과 같이 생활이 문란한 사람에게 전염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혈액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실에서 일을 할 때에 환자의 피를 뽑는다든가 수술을 할 때 외과 의사가 피가 손에 닿는다든가 뭐 스크럽을 하고 장갑을 끼고 많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사고로 바늘이 어떻게 꼭 따끔하게 모기가 무는 것처럼 따끔하게 찔렸을 때에도 벌써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하며 급성기에 대개 한 3분의 30%는 6개월 안에 승부가 결정이 되고 항체가 형성이 되면은 완전 면역이 되면 거뜬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면역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지도 않고 대뜸 항체를 만들어서 면역을 얻고 바이러스는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은 그 백신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항체를 미리 만들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약하게 만든 바이러스로 예방 차원에서 백신을 맞는 것도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항상 머물러 있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면으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도 병의 승부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는 거만 만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B형 바이러스, B형 간염을 일으키는 B형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이나 이런 세균 안에나 이런 데서 있지 않고 아주 드라이한 말라 있는 퍼니처의 표면이라든가 플로어의 표면이라든가 이렇게 생명이 없는 그런 표면에 떨어져 있게 되면은 며칠을 살다가 생명을 기능이 없어지는가? 7 days, 7일간을 삽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신문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모든 이 독감 바이러스도 그것이 생명이 없는 것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며칠을 사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의 비루런스, 독성이, 병을 일으키는 그 독성이 힘이 얼만큼 강력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플로어 같은 퍼니처 위에나 이런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7일간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생명체에 기생충처럼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생명을 존속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C형 간염입니다.
이 간염 바이러스 중에 제일 고약하고 아주 그 성질이 난폭하다고 할까요? 뭐 그렇게 말해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염되면은 우리가 병으로 고생하게 되니까 C 간염이 제일 골치 아픈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이거는요, 아주 원칙적으로 혈액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서 성병처럼 생활이 고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감염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가 감염되어 있으면은 자녀에게 이 바이러스를 유전 물질처럼 계승해 주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감염되어 있다가 태어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혈액을 우리가 급한 경우에 생명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 블라드 트랜스퓨전, 그러니까는 혈액을 주사로 받아들이죠. 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많아서 막 피가 헤모글로빈이 5도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하면은 도저히 생명이 경각간에 존속이 안 되니까 그때는 빨리 수혈을 할 수밖에는 없죠. 이런 경우에 그 감염된 혈액에서 조사할 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도너로부터 피를 받아서 저장할 때부터 이미 감염되어 있는 왜냐하면 얘는 그 생명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바이러스하고 주로 잘 싸워주는 T 림파구에서도 NK 셀이라고 해서 Natural Killer Lymphocyte 혹은 림포사이트를 그냥 셀이라고도 하죠. 이런 Natural Killer Cell 이런 것도 잘 감지를 못하게끔 세포 안에 살짝 숨어 있는데 워낙 우리 몸이 면역이 튼튼하고 이들이 자랄 적에는 다 진압을 해버리죠. 발병도 하기 전에.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데 3분의 1은요. 급성기에 항체를 만들어내서 완전히 치료가 되고 3분의 2는 만성으로 흘러갑니다. 또 처음에는 감염됐는데도 급성기가 생기질 않아요. 급성기의 증세가 세다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면역 세포들이 전쟁을 신나게 해대기 때문에 해가 지면서부터 열이 나고 아주 매일같이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상으로 그 병세가 아주 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만성으로 지나가면서 간세포를 점진적으로 먹어 들어가 가지고 간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아주 심해서 결국은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면 뭐가 됩니까? 간경화증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런 일이 심하고 또 세포 안에서 많은 세포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고 핵물질을 침범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때 간암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손상된 세포나 점령된 세포의 30%가 암으로 변하는 그런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야는 간 부전증, 간의 기능을 잘 발휘 못하는 이런 것으로서 결국은 간 이식을 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조용한 듯하면서 아주 끈질기게 침범하여 간 세포를 좀 먹듯 처리해 뿌리는 것이 C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은 죽은 사람의 간을 병 안 들고 병 안 든 간을 보존했다가 이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그러나 간 이식하는 사람이 이식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줄을 져서 기다리고 있지 간이 환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 이게 뒤집혀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이런 죽은 사람의 간만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가족이나 누가 일부의 자기 간을 내어주면은 그거를 간세포를 증식시켜서 새로운 간세포를 많이 만들어내서 환자에게 이식시키는 그런 것으로 많이 발전을 해서 참 죽을 사람이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현대 의학의 혜택을 많이 보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간염 치료에 있어서 C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는 또 달리 좀 더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있고 일반적인 간염에 대한 치료에 대한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C 간염 환자는 난 하즈킨스 림포마라고 일종의 림프와 관계되는 그런 데에 암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암도 아니고 또 살코마도 아니고 하여튼 림포마라고 하는 그런 악성 암으로 또 가는 수도 있고요. 참 이 C 간염은 아주 제일로 간염 중에서 제일로 골치 아프고 아주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의 시간이 10년, 20년, 15년 지나서 없어 20년 되면은 많은 합병증들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간염 환자는 특히 C 간염 환자는 철분을 따로 먹으면 안 됩니다. 종합 비타민에도 철분이 들어간 거는 아예. 그 다음에 이런 농축된 종합 비타민도 뭐 철분이 없는 거일지라도 안 잡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얘는 그 농축된 영양분을 처리하는 일에 아주 재미없어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오늘 생략하기로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참 이 생명의 장기 중에 아주 소중한 간이 건강해서 일을 해줘도 힘든데 간이 병이 들었다. 결국은 서론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그 간장 질환과 식이요법 어떻게 면역을 증진시켜서 그 급성기 동안에 항체를 얻고 완전히 병을 이기느냐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아마 여러분과 저거 다시 이 말을 맞대고 다시 아마 한 30분 동안 그 씨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중요한 본론을 2부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꼭 만나 뵙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